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 튜터 엔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밌는 논리를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게 되시면은 여기 시기에 나와 있는 이 연도와 분기 정보가 지금 연분기라는 여기와 일치했을 경우, 그러니까 가로로 쭉 그리고 밑으로 여기 마주치는 구간이 정확하게 문자 그대로 일치하게 됐을 경우 이제 곱하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어떻게 곱해져 나갈 거냐 하면은 왼쪽에 있는 투입 금액과 1월에 해당하는 이자율과 2월에 해당하는 이자율이 순차적으로 이 투입 금액, 고정된 이 투입 금액과 순차적으로 한 셀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곱하기를 해 나갈 겁니다. 두 번째 행동 한번 볼게요. 2000년 2분기는 지금 4월달 이 구간이 있죠. 여기서 곱하기가 시작되는 구간은 여기도 마찬가지 1월입니다. 1월, 그리고 두 번째는 2월, 3월 이런 식으로 곱해져 나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3분기 그리고 위에 3분기가 일치하는 여기 색깔이 칠해져 있는 이 구간, 수식을 만족하는 구간이 처음 발생을 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1월, 다시 2월, 3월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값이 출력되는 논리를 한번 짜보고자 합니다. 이 논리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전 버전과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을 나눠서 한번 볼 겁니다. 왜 나눠서 볼 거냐면 배열을 출력하는 논리가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참조 구간을 먼저 클릭을 하고 수식, 참조되는 셀 추적, 그리고 여기도 참조되는 셀 추적, 여기도 클릭, 참조되는 셀 추적하면은 지금 참조된 첫 번째 구간이 다 여기를 가르치고 있죠. 여기가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내게 될 겁니다. 이 논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먼저 2013 버전에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2013년 버전은 배열을 출력해주는 논리가 좀 다릅니다. 범위를 먼저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어디까지 범위를 지정해야 되냐면은 여기 2000년 1분기가 곱해야 될 대상은 1월부터 쭉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24개월까지 이자율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는 24개월이 있는 이 구간까지 범위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왼쪽 위 흰색 음영이 칠해져 있는 이 구간이 바로 범위의 기준점이죠. 여기에서 는 해주신 다음에 if 괄호 열도록 할게요. 로지컬 테스트 이 값은 시기를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복사 붙여넣기를 감안하셔서 F4번 키 눌러서 열만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교 대상이 는 여기 있는 연 분기와 같다면 여기도 복사 붙여넣기를 감안한다면 행만 고정시켜 줄 수 있는 혼합 참조를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이 값이 일치한다면 콤마 찍고 1월부터 24개월에 해당하는 값을 한 번에 배열로 지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곱할 겁니다. 여기 24번 곱해야 될 고정값 하나는 투입 금액 여기가 될 겁니다. 여기도 복사해서 아래로 붙여넣기를 감안한다면 혼합 참조를 10만 고정시켜 주도록 할게요. 콤마 만약에 여기 있는 값과 위에 있는 연분기 값이 같지 않다면 빈칸을 출력해주는 논리를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괄호 닫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동시에 눌러주셔야지만 배열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부터 또 잘 봐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출력한 논리를 지금 버전에서는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배열로 복사 붙여넣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도 출발하는 이 지점 2분기와 여기 2분기 여기서부터 범위를 지정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출발점이 같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한 행씩 밀려서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범위를 지정해야 된다면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이동 옵션이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논리를 짜볼 건데 지금부터 그 논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식을 입력했던 구간이 있죠. 처음 구간만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값을 붙여넣기 할 부분을 전체 범위를 지정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2001년 4분기 값이 해결 시트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4분기, 2001년 4분기라는 값이 22개월이라는 여기 밑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이 출력이 돼야 될 배열 범위 구간은 어쨌든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표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시작하는 부분까지만 범위를 지정을 해서
첫 번째 배열 값을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2개월이라는 여기까지만 범위를 잡아서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범위를 22개월 여기 아래까지만 범위 지정해 주신 다음에 컨트롤 V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구간만 값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값이 잘 들어온 거 볼 수 있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지금 배열로 여기 값이 다 출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첫 번째 구간만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복사 붙여넣기를 지금 비어있는 이 셀도 다 수식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중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배열을 참조해서 복사 붙여넣기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출발점에 있는 값만 필요합니다. 이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배열 논리를 그대로 한번 적용시켜 볼 건데 어떻게 적용시킬 거냐 하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범위를 다시 한번 지정을 합니다. 아까 출력을 했던 구간 전체를 범위 지정을 해주고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범위를 쭉 지정을 해준 다음에 홈 탭에서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수식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안에 빈칸이 있는 이 구간은 텍스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식이 살아있지만 텍스트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값이 출력된 구간만 이런 식으로 선택 해제가 되었고 나머지 구간, 수식이 들어가 있는 구간이죠. 여기 있는 값을 복사 붙여넣기 했던 구간들, 이 구간들 수식이 있는 구간만 선택이 되었고요. 여기를 다 지워줍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이 다 지워졌습니다. 자, 클릭해 볼까요? 그럼 텍스트가 있었던 구간은, 수식이 들어가 있었던 텍스트 구간은 다 이렇게 삭제가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줘야 돼요. 지금 값이 출력된 이 구간은 지금 수식이 살아있죠. 이 수식을 다 없애줄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제가 논리를 먼저 완성을 하고 추가 설명을 계속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식이 살아있게 되면 지금 논리를 작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있는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컨트롤 C 마우스 우측 버튼, 여기에서 값 복사 있죠. 클릭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숫자 구간이 들어간 구간에 값만 출력이 되었고요. 다시 한번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이번에 범위 지정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마지막 행에 있는 이 값은 지금 출력이 된 이 구간을 시작점으로 해서 배열로 우리가 값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 해결 시트로 다시 넘어가서 볼게요. 22개월부터 이 끝까지 제가 표를 만들어 놓은 이 끝까지 배열로 컨트롤 시프트 엔터해서 값이 한 번에 들어와야 될 구간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지정을 하는데 어떻게 지정을 할 거냐 하면은 숫자 구간만 다 선택을 하게 해줄 거고요. 선택된 숫자 구간에 우리는 이 배열을 복사 붙여넣기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열 구간을 먼저 범위 지정해 주시고 컨트롤 C를 해줍니다. 네, 좀 복잡하죠. 컨트롤 C 해주신 다음에 나머지 부분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끝까지 제가 만들어 놓은 구간의 끝까지 반드시 범위를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끝에 있는 이 값이 24개 구간의 배열로 값이 한 번에 출력이 될 수 있게 범위를 잡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홈 탭에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 오시고요. 이번에는 상수를 클릭해 주시고 숫자만 선택을 해 볼 거예요. 숫자만 확인. 이렇게 되면은 숫자만 다 선택이 되어진 걸 볼 수 있죠. 이 밑에 구간까지 다 숫자만 선택이 되어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컨트롤 V만 할 거예요. 컨트롤 V. 이렇게 되면은 여기 처음 시작되는 구간이 배열에 있는 값이 한 번에 다 이렇게 들어와서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값과 왼쪽에 있는 값이 일치하는 경우 값이 출발되어지는 이 구간이 이제 논리가 완성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짜주면 됩니다. 지금은 2013년 버전이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을 보면은 조금 더 쉽긴 한데 어쨌든 여기도 논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일단 결과값이 제대로 출력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똑같은 논리지만 여기 클릭하면은 이렇게 조금 연한 파란색 음영이 배열이 출력된 구간에 이렇게 파란색 음영이 생겨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 음영이 이렇게 생겨나죠.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은 배열이 출력되는 논리가 이전 버전과 조금 다르죠. 그 논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일단 값을 출력을 할 건데, 아까 같은 경우는 범위를 이렇게 쭉 지정을 하고 나서 식을 입력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왼쪽 위 여기를 딱 클릭해 주시고 바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아까 논리가 똑같습니다. 여기 시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열만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감안해 주셔야 되겠죠. 는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연 분기에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행만 고정해서 오른쪽 열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행만 고정시켜 주시고 나서 F, G, H 이런 식으로 값이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하면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완성해 주시고 콤마 찍어 주신 다음에 이자율 처음부터 끝까지 구간을 클릭해 주시고 절대 참조, 그리고 곱하기 토익 금액, 여기서도 열만 고정해서 밑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 때 행값이 변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콤마 쌍따옴표 해주신 다음에 갈로 닫고 엔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엔터를 쳤을 경우 배열로 이렇게 파란색 음영이 테두리에 이렇게 보여주시죠. 이렇게 배열로 한 번에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첫 번째 구간을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 붙여넣기 할 구간을 쭉 범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는 끝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셔도 상관없고요, 또는 우리가 아까 22개월까지 이렇게 값이 출력되는 구간, 여기 끝에 있는 구간 첫 번째 구간이었죠.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V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스필 오류가 발생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구간까지 스필 오류가 발생을 했죠. 배열로 값이 출력이 되어야 되는데 시작하는 첫 번째 구간을 복사해서 스필 다음에 여기도 복사해서 값이 붙여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열로 한 번에 출력이 돼야 되는데 지금 공간적인 제약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필 오류는 배열로 출력된 구간에 공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어떤 수식이 들어가 있으면은 스필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배열로 출력할 구간에 공간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스필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정을 해주신 다음에 홈 탭에서 찾기 및 선택, 이동 옵션 클릭해 주시고요, 수식, 그리고 나머지 체크박스 해제, 텍스트만 선택하시고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필 오류를 제외한 텍스트 구간, 여기서는 빈칸이 출력되고 있는 수식이 들어가 있는 텍스트 구간입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딜리트 키만 딱 누르게 되면 스필 오류 오른쪽 또 왼쪽에 있었던 텍스트 구간의 수식들이 한 번에 삭제가 되면서 공간 확보가 되어졌죠. 그래서 한 번에 이런 식으로 계단 모양으로 값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쭉 오른쪽 당겨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계단식 논리를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시기와 오른쪽에 있는 값이 일치하는 경우, 시작하는 구간의 값이 만족되어졌을 경우 출발점에 해당하는 모든 논리가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논리를 짜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